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끝절, 4장 1절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인류들이, 모든 인간들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만드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보내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날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옛날 이야기. 그 중에서 창세기 4장 1절은 인류죠, 인류 이야기죠. 인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지어진 거예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3장까지를 볼 때, 3장까지, 그 4장 바로 앞에까지만 보면은 인간 두 사람이지 인류는 아니거든. 응? 즉 지어진 두 인간이지 인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4장 1절에 가면은 부모가 아이를 낳고 이제는 애 낳았다 이야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여자애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덕남하였다. 남자아이를 낳고 지금 기록을 해놓은 거죠. 어쨌든 이 4장 1절하고 3장하고는 차이가, 3장 끝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은 두 인간으로 있다가 인류가 되는 거예요. 이제 4장 1절부터 애를 낳고 또 애를 낳고 하다가 우리가 계속 되어지다가 우리까지 오는 거예요. 그 이제 지금 현재 전 인류 70억의 시작이 창세기 4장에서 인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물론 덕남 아니고 덕녀가 되어진 사실은 있지만 기록상으로 이제 볼 때는 창세기 3장 마지막 절과 창세기 4장 1절은 차이가, 인류 부분이 차이가 있다. 이거를 볼 수 있죠. 그럼 현재 그 창세기 4장 1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인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인류라고 할 때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살아가면서 인류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말을 많이 해요. 창세기 4장 1절이 있고 없고 간에 그거는 무관하게 전혀 별개로 전체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인류에 대한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개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에 인류에 대한 염려, 인류에 대한 개념, 그걸 염두에 두고 사는가? 그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뭐 창세기 4장에서 인류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라는 것이 아니고, 그거 없어도 현재 우리가 인류 전체, 내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류 전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가 살아가는 바로 당면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거는 또 다른 문제. 내 한 사람이 사는 문제와 인류가 나아가는 것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 안 해도 인류는 그냥 갈 것 같아요. 내가 걱정 안 해도 인류는 그만 알아서 가는 거고 나는 그 인류 가는 데에 그저 참 어쩌 보면 참 마지못해서 또 어떻게 보면 어울리다 보니까 인류 속에 어울리다 보니까 내가 한 사람 살아가는 것처럼 인류가 느껴지죠. 개인이 인류에 대해서 적용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래 볼 때, 한번 생각해 볼 때, 한 사람이, 뭐 단위 사회면 단위 사회라 해도 되고, 한 사람이 인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되어질까?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않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인류에 대한 염두를 두지 않는데, 인류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고, 인류 그건 내하고 전혀 관계없다 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는데, 창세기 4장에서 인류에 대한 어떤 요소가 나오니까, 오늘 본문에서 인류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인류에 대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이런 표현을 하게 될까? 이거예요. 인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거는 뭐 당장 인류가 내하고 경계된 그거는 나중에 치더라도 내가 말을 한다. 인류에 대해서 말을 한다. 인류에 대해서 생각한다. 인류에 대해서 뭔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까 이거죠.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이가 되면은 어련히 알아서 그런 말을 하게 될까 이거죠. 나이가 되면 뭐 참 20세가 되고 30세가 되고 40세가 되고 그럼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한 인간이 살면서 뭐 저 나이가 되면은 안 그러면 그 나이가 되면은 누구든지 인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나 하는 나이가 있느냐. 모든 인류가 인류에 대해서 인간이 모여서 인류라 그러면 그 인간이 인류에 대해서 말하는 어떤 시간, 연대, 자기의 연대, 그게 있는가? 그거는 아닌 거죠. 죽을 때까지 인류 관계없이 사는 사람 있고,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류만 고민하다가 사는 사람도 없잖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개인에 관계되어진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한 개인의 나이에 관계된 문제는 아니다. 그럼 또 하나를 우리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 인류에 대한 그 연상이, 인류에 대한 관계가 떼어날 수 없는 그런 시대에만이 인류를 생각할까? 그런 시대에 있는 사람은 인류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이 되고, 그런 시대에 안 사는 사람, 그 적당한 인류 전체에서 어떤 특정한 때, 그 때에는 그 당시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인류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때도 또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럼 그 때에 또 나이가 있으니까 어떤 또 적당한 때에 인류를 전체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시대에 어떤 때에는 모든 인간들이 다 인류를 고민했다. 이것도 우리 인류 전체에서 전체로 봐가지고 그런 때가 있었나? 아무런 그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어느 인류 전체 시대에 적당한 때, 특정한 때, 그것도 아닌 것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때 인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어느 요소에서 한 사람이 같은 시대, 동시대에 살면서 어느 사람들이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까? 그거는 그런 이야기를,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은 인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동시대에 살아도 학교에서 다녀서 공부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학교에 대해서 공부하면은 인류에 대해서 공부 듣는다, 머리 듣는다, 그것 갖고도 아니죠. 학교에 나와도 똑같이 나오고 똑같이 코스를 가도 평생 살아도 인류에 대한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인류에 대해서 참 파고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냐? 차이라는 게 뭐냐면 동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무엇을 배웠느냐,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어떤 학문적으로 뭐 인류는 어떻다가 이런 어떤 학문이 아니고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이야기하고 강의 시간이 아니고 공부 시간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이야기, 뉴스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흘러가면서 이 사람도 이야기하고 저 사람들 이야기 많이 할 때에 이걸 많이 들으면은 듣는 사람이 자연히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개인이 살아가면서 듣고 보는 건요 한정적이에요. 이 사람도 제한되어 있고 저 사람도 제한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류라는 어떤 단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이야기를 많이 들은 사람은 인류 이야기하는데 자기도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듣는 거예요.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전 세계에 현재적으로 인류 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다루는 나라는 어딜까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럴 때에 미국이란 나라와 중국이란 나라와 북한이란 나라와 대한민국,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범위로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나라를 비교해 보는 거죠. 전 세계 인류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 인류에 대해서 그 국민 자체, 나라 단위로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나라는 인원은 얼마 안 되는데 인구 수에 비례하면은 퍼센테이지로 그래요. 퍼센테이지로. 그래서 그런 퍼센테이지를 다른 나라 비교해 보면은 가장 많이 이야기한 나라가 미국이라. 어느 정도 많이 이야기하냐? 제가 인터넷을 보고 놀랐어요. 그건 누구든지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 초등학교 1학년 또래도 안 된, 1학년 또래가 될런지 안 되는지,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저거는 유치원 정도가 아니겠느냐, 학교도 안 간 미취학 아동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애들이 몇 명 모이고, 또 그래 청소년도 모이고, 같은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 주제가 뭐냐 하니까, 동성결혼에 대한 동성결혼. 이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또 주제를 갖는데 그게 대상,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모든 나라, 모든 인류, 모든 국가 다 포함시켜서 거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갈 거단 나이 또래인데 표현하는 말하는 거 보면은 몸 제스처 지나가 보면은 너무 어린데 말이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전 인류에 대한 내용에 지가 무슨 결혼을 하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동성애라 하면 그게 얼마나 알겠어요. 워낙 많이 드러나니까 그런데 표현을 하더라. 그러면서 그 개념이 뭐냐니까 모든 나라에, 모든 사람의 입장을 다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미국은 경찰 국가라 하는 그 개념의 국가 국민들 전체가 전 세계 경찰 국가라 하는 그 개념의 전 세계 인류를, 전 세계 국민들을 자기들은 마치 자기들이 다뤄야 될 어제처럼 어떤 토론 문제나 주제가 나오면 다 포함을 시키는, 인류란 말을 안 해도 벌써 그 배경이 깔려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2억이라 그러는데 중국은 어떨까? 인구는 13억이에요. 미국보다 훨씬 많죠. 중국 사람들이 인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인류에 대해서 13억 인구니까 많으니까 많이 생각할 거죠. 중국의 인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퍼센트가 낮아요. 중국은 인류 전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를 중국이란 땅덩어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편안히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문제없이 다른 나라도 자기 나라한테 간섭 안 하고 자기도 다른 나라 간섭하지 않는 중국 땅만 해도 이 늘은데 뭐 더 다른 나라 생각을 하랴. 생각 범위를 중국을 떠나지 않는다. 중국에서 바라보는 사람 사는 문제는 중국이 어떻게 할까 요거지,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할까 이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퍼센트로 보면은 전 세계 인류 가운데 가장 퍼센트가, 인류에 대해서 고려하는 그 퍼센트가 가장 낮은 나라가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을 보는 거죠. 북한은 갇혀져 있으니까 인류에 대해서 개념은 우리는 잘 알지. 남한도 모르는 사람이야. 남한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갇혀 있으니까. 언제 우리 대한민국을 보는 거죠. 작은 나라 땅덩어리 치고는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경제적인 어떤 굴레를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그 구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듯이 저 아프리카, 남아공에 가면 아프리카 저 밑에요. 에티오피아, 지금 우간다, 아프리카를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보통 대통령 잘 가다는. 뭐냐, 전 국민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저게 나라가 있네, 저 나라 있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곳곳에 먹고 살려고 흩어져 있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는 민족이란 인류에 대해서. 그러나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미국은 미국 입장에 있고 중국은 중국 입장에 있고 안 해도 되니까. 북한은 아예 닫아나니까. 남한은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류 전체에 대해서. 전에는 잘못 생각하고 있던데 이제는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있네. 그래서 좀 연결해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관계를 맺으려고. 이란도 다녀왔잖아요. 이란도 이슬람적 이란.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미국이란 나라의 어떤 환경 자체가 전 세계 어느 민족에도 없는 독특한 전 인류를 향해서 이렇게 문이 열려있는, 어린애부터 다 그 개념이 박혀있는 이 내용에는 어떤 연유가 있느냐. 그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도대체 어떤 배경이 깔려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미국은 유럽 문화에서 하나의 독특하게 파생돼서 나오는 유럽에 이어지는 미국 문화가 있는 거예요. 유럽이라 할 때 우리는 그것은 헬라 문화를 할 수 있는 독특한 문화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문화 형성이 되어 있는 데다가 성경으로 인해서 헬라 문화가 싹 틀을 때, 헬라 문화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성경으로 인해서 헬라 문화를 꽁꽁 묶어놔버린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 인류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앞서 내 시간에 내가 몇 번 이야기하던 그런 내용들이 바로 요 이야기예요. 헬라 문화가 있었는데 그 헬라 문화를 덮어버린 거예요. 성경으로 인해서 덮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럽이라는 지역의 헬라 문화에 있는 그 안에 그것에서 반발되어지는 이런 부딪히는 이런 요소들이 인류사에서 막 생길 때, 그래서 미국으로 사람들이 이주를 한단 말이에요. 부득이해서 살고자 이주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형성된 거예요. 그 성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형성되어지는 미국 땅덩어리. 그래서 이걸 우리 볼 때 성경은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4장 1절에서 간단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간단히 표현되어진 이런 내용이 성경 전체에서 퍼지면서 자그마한 요소가, 성경에 있는 자그마한 요소가 어찌 보면 미국이라는 큰 땅덩어리를, 미국이라는 큰 국민들의 말에, 언어에 인류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 갔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헬라 문화라고 하는 어떤 문화는 우리 거, 요건 다른 사람들이 이거 가져가면 안 되고, 절대 다른 데하고 나누지 못하는 건데, 요건 우리 건데, 하고 하는 그 헬라 문화에 성경은 자그마니 출발되는 4장 1절에서 인류 전체를 지향하는 나라가 결국에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사역, 일자리, 그걸 얻게 되는, 경찰 국가라 하는 어떤 큰 이 모티브를
큰 어떤 요소를 부담게 않는 그걸 우리가 주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록은 옛날 이야기인데 성경의 내용이 4장 1절이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여기서 인류를 찾으면 그 인류를 찾는 개인, 인류를 위해서 쓰임받고 이 인류에 대한 요소를 국가 단위가 품으면 전 세계 인류를 향해서 쓰임받는 국가 단위가 될 수 있다라는 요소를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부풀리도 한참 부풀리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건 단순히 부풀리는 게 아니, 바로 성경의 점진성이 바로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필요성이라 하는 요소에서도 성경의 점진성을 볼 때는 왜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느냐? 미국이란 나라가 형성되어질 때에 성경은 어떤 요소가 있었느냐? 바로 그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미국이 형성되기 전에 100년 전에 성경이 영어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과 더불어서 미국이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역사를 한 5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지금 1600년 그러면 지금은 한 5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500년 세월의 미국의 모습을 본다면은 그 앞에 1500년, 또 더 넘어가는 앞 2000년, 기원전 2000년, 기원 후 1500년, 요 요소를 바라보면서 기원전 2000년 이전에 본문의 내용이 표현되어지는 내용으로서 인류가 어떤 언급이 되어졌다면 기원 후 2000년이 되어지는 지금에 우리는 이 인류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인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요소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같이 작은 나라가, 조그마한 땅덩어리 있는 나라가 먹고 살려고 지금 전 인류 가운데 막 퍼져서 여기서 조금 있고 저도 조금 있고 어떤 데는 쫓겨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이 자그마한 나라가 지금 퍼져 있다. 전 인류 가운데 남미에도 퍼져가 있고 브라질은 브라질대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소련은 소련대로 전 세계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 인구가 가지 않은 곳이 없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인류에 대한 개념을 품는 한 민족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퍼져 있는 우리의 입장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되어지는 인류라고 하는 요소를 세 사람, 지금 사살에 나오면 세 사람이잖아요.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아들,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인류를 찾는 그 요소처럼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이 인류에 대한 문제를 2000년이 지나면서 이걸 우리 문제다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국가라도 없어요. 미국도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기 나라의 어떤 내용 문제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사실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항상 연결하는데, 인류 전체 문제를 우리 문제다 하고 붙잡으면 미국도 하지 못하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성경 전체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아수리아 제국, 수많은 헬라 제국, 헬라 문화, 이것도 하지 못하는 중국도 끔찍하지 않는, 끔찍도 하지 않는 중국과 더불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조그마한 땅덩어리 대한민국 쓰임받을 때가 분명히 있다. 소망을 가지면 됩니다. 앞으로 돼야. 특별히 그것이 왜 그렇느냐? 우리는 다른 나라 어느 민족이 가지지 못했던 한글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언어가 통합되어 가는데, 언어가 하나로 만들어 가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만들어진 언어를 쓰는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쓰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 언어를 하나로 만드는데 우리는 분명히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인류에 대한 눈을 떠야 된다. 옛날 이야기지만 이건 옛날 이야기 아니고 지금부터 일어나는 바로 우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